안녕하십니까. 연박사의 여행지식의 연명아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조주기능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조주기능사 자격증과 또 요 자격증이 NCS 과정에 속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NCS라는 게 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시면서 우리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볼게요. 자, NCS 기준에 맞춘 조주기능사에서 NCS 기준과 조주기능사의 관련성을 좀 담아놨고요. 자, 조주기능사 자격 취득 핵심 비법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알코올성 음료, 비알코올성 음료에서 이제 본격적인 음료에 대한 이론들, 그리고 조주 실무에 대한 거. 우리 칵테일이 어떤 거고, 이제 또,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놨고, 또 주장 관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식품위생, 법규, 고객 서비스, 이제 주장 관리, 이제 내용들 다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우리 주장 관리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술과 건강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고객 서비스 영어. 교수님, 영어도 나와요? 영어도 나와요. 영어도 나오는데, 우리 술에 대한 이론을 모르면 못 맞출 문제가 요즘 한 60, 70%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고객과 대화하면서, 고객을 서비스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관연도 출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도가 25년까지인데, 2015년까지인데, 왜 2015년까지예요? 최근 문제는 없어요. 이 이후에는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컴퓨터로 무작위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이 요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세트 정도 되는데 요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이 문제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이 기출 문제는요. 일단 알든 모르든 일단 찍어보세요. 찍어보시고 그리고 틀린 거는 찍 긋고 맞은 건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 보기 바로 전날은 틀린 문제 위주로 보세요. 틀린 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보시면 아주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맞은 거는요. 맞은 거 틀리면 어떡해요? 맞은 거는 또 찍어도 또 맞지만 틀린 거는 공부하고 찍어도 또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답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칵테일 조주 실무에서 실기시험 준비 요령과 그리고 칵테일 카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칵테일 카드 부분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자, 이번에는 NCS 기준에 맞춘 조주기능사, 그래서 NCS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자, NCS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고요. 산업 현장에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 그리고 이제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NCS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호주나 영국 이런 데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취지는 이래요. 이제 이 직무에 맞는 그런 훈련을 표준화해서 누구나 다 이 직무에는 이런 거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표준화해서 만들어 놓고, 자, 내가 칵테일에 대해서 이제 칵테일을 조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긴다거나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다시 수습부터 시작하죠. 왜? 이 사람이 칵테일을 만든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만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수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NCS 시스템의 어느 단계까지 취직을 했다. 그러면 이 단계를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옮기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내가 NCS 등급은 1단계에서부터 5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거든요. 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중에 한 3등급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전 세계 어딜 가나 그 3등급에 맞는 월급을 받고 또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NCS의 기본 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NCS에서 나오는 우리 조주기능사는 바텐더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건데요. 큰 틀을 보면 음식 서비스 안에, 식음료 조리 서비스 안에, 식음료 서비스 안에 이제 바텐더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생관리, 음료 특성 분석, 칵테일 조주, 고객 서비스, 바 관리, 바텐더 외국어 사용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자격증이 검정형 시험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검정형 시험이에요. 검정형 시험은 필기 시험을 보고 실기 시험을 보고 자격증 받고 땡 이건데 앞으로는 과정형 시험으로 바뀔 거예요. 과정형 이제 시험은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중간중간 평가를 받고요. 나중에 또 최종 평가도 받는데 내부의 평가위원하고 외부의 평가위원이 함께 이 평가를 실시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격증을 따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자격증 따기도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정형 시험이 과정형 시험으로 완전히 바뀌기 전에 검정형 시험이 있을 때 빨리 따두시는 게 좋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바텐더라는 직업은 전체 이제 NCS 능력 단위 중에 3등급 단위 정도에 이제 해당된다. 이 바텐더 위에 뭐가 있냐면 헤드 바텐더 업무와 이제 매니저 업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NCS 훈련 기준안들이 좀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책은 이제 요 NCS에 나오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필기시험을 빠른 시간 안에 취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NCS 그 학습 모듈하고는 조금 순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어차피 뭐 같은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 책의 목차와 NCS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놨고요. 자, 조주기능사 자격증 취득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조주기능사 자격증은 바텐더 자격증이에요. 조주기능사가 있고 주조기능사가 있어요. 주조기능사는 술을 만드는 막걸리 만들고 와인 만드는 그런 이제 자격증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름 잘 보셔야 돼요. 주조기능사가 아니라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합격하셔야 된다. 그리고 모든 기능사 시험은요, 붙을 때까지 하시면 붙어요. 결국엔 붙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만 안 하시면 된다. 자, 우리 실기시험 보시는, 접수하시는 홈페이지는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검정 현황 나와 있는데, 지금 최근에 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 60에서 70% 합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나 이런 이제 좀 외부에서 활동을 좀 덜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는 오히려 자격증 응시율도 높고 그리고 또 합격률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3명이 시험 보면 2명이 합격한다. 한 명은 뭐예요? 한 명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잘만 따라오시면 쉽게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자격증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되어 있고요. 자, 필기시험은 이렇게 양주학개론, 주장관리, 개론, 기초영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필기시험을 합격하시면 2년 동안 실기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조주기능사 자격시험은 1년에 4번 있어요. 그래서 4번 자,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그 이후로 2년 동안 총 8번의 기회 동안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면 된다.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기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필기시험은 사지현다형으로 해서 컴퓨터로 봐요. 컴퓨터로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데 60문제를 60분에 보시는데요. 시간이 모자르지 않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 모자르지 않아요. 천천히 읽으셔서 해도 한 30분이면 웬만큼 다 푸실 수 있고요. 한 2번 정도 보실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 문제들은 뒤에 빼놨다가 나중에 푸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정답을 고치실 수도 있고 이 60분 안에 충분히 생각하시고 나중에 제출 버튼 누르기 전에만 결정하시면 된다. 자, 실기시험은 7분 동안 작업형으로 시험을 보는데요. 준비시간 3분, 작업시간 7분, 7분 동안 3가지 칵테일 만드시고 그리고 나머지 3분 동안 설거지하고 정리하시고 나오면 된다.
자, 그리고 필기시험은 뭐 옷차림이나 이런 거 상관없는데요. 실기시험은 단정한 옷차림 매우 중요해요.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단정하게 입는다는 거는 일단 청바지 입고 가시면 좀 감점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장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정장처럼 입고 가시는 게 아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액세서리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귀걸이, 반지, 목걸이, 매니큐어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고 가시면 실기시험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큰 단점이 있어요. 사실 칵테일을 만들 때 이 중간에 감점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거 위생 점수에서 이 복장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관 입장에서는 감정하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이런, 그, 시계도 차지 마세요. 시계도 차지 마시고. 자, 이런 거를 안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감점 요인이 되게 크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장으로 입으시고, 머리는 뭐 무스나 스프레이 뿌리셔가지고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머리를 하세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승무원 머리처럼 머리에 이렇게 긴 분들은 이렇게 똥머리 있죠. 그거 하시고 앞에 머리는 다 예쁘고 뭐하고 이거를 떠나서 다 올백으로 다 넘기시고 남자분들도 머리 단정하게 이마 보이게 하시고 자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이마를 보여야 되는 게 그 기본인데요. 이 말이 보이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숨김이 없다. 진실된 마음으로 너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필기시험이든 실기시험이든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이고요. 응시자격은 누구나 다 시험 보실 수 있어요.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내용들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우리 실기시험을 보는 40가지 칵테일. 자, 40가지 칵테일 중에 맨 뒤에 있는 5가지, 36번부터 40번까지의 칵테일은 전통주를 베이스로 하는 칵테일이에요. 자, 전통주의 좀 저변 확대를 위해서, 대중화를 위해서 전통주 칵테일이 문제가 바뀌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전통주 칵테일이 아주 그래서 잘 나와요. 필기시험 보실 때 자주 나와서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전통주 칵테일이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5가지는 무조건 아주 잘 외워두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자, 유의사항은요, 시험 시간 전 2분 이내에 재료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3가지 작품을 자, 재료 위치 확인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뭔가 재료가 떨어졌다. 시험 문제가 칠판에 써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보시고 혹시 없는 재료가 없나 확인하는 시간을 드리죠. 그 확인하는 시간 드릴 때 혹시 뭐 떨어진 뭐 떨어진 재료가 있다든지 이러면 손을 들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재료를 교체해 주든지 아니면 문제가 바뀔 수도 있죠. 자, 감독위원이 요구한 3가지 작품을 7분 이내에 완료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완료는 했는데 제출을 안 했다. 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출하는 위치에 다 제출을 하셔야 된다. 코스타 깔고 제출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검정시설과 재료 지급 외에 도구 및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검정시설 안에 있는 재료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검정시험장 외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레몬이 하나 있는데 이 레몬으로 시험 보면 합격할 것 같아. 그래서 주머니에 레몬을 넣고 다닌다. 레몬을 넣고 이제 시험을 보러 왔다. 이러면 이거는 5년 동안 시험 못 보세요. 앞으로 부정행위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 파손이 되는 거는 사실은 떨어지는 요인이 아니에요. 글라스 깰 수 있어요. 근데 깨는 거는 감점 요인이지 떨어지는 요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빨리 나머지 완성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재료는 나중에 파손된 이 글라스는 나중에 3분 동안 치우는 시간에 치우시면 돼요. 자, 글라스를 깼는데도 의연하게 잘 치우고 시간 안에 제출했다. 합격하세요. 하지만 글라스를 깨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이러면 이제 떨어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분 동안 세척 정리하고 원위치 놓고 퇴장하시고요. 자, 잘못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 3가지 중에 1가지라도 베이스가 틀리면 떨어지세요. 그리고 3가지 중에 1가지라도 제출하지 못하시면 떨어지세요. 그래서 좀 미완성이라도 일단은 다 제출을 하셔야지 된다. 그리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60점 이상은 100점 만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 좋으면 합격하실 수 있죠. 자, 실기시험 평가 내용이에요.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실기시험 준비하실 때 친구랑 같이 서로 심사위원 해주고 또 시험 보는 수험생 해주고 바꿔가면서 연습하시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평가지도 같이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음료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알코올성 음료, 비알코올성 음료 기준을 명확히 알고 각각의 종류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한다. 그래서 우리 음료의 분류 표가 있는데 그 표를 그리고 그 밑에 어떤 술들이 있고 무슨 재료로 사용이 되고 이런 것들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양조주인 와인과 맥주는 원료와 제조 방법, 특징을 꼼꼼히 보시고 중료주인 위스키, 브랜드, 진, 보드카, 럼, 테킬라, 아쿠아비트는 원료와 원산지, 특징을 자세히 기억해야 한다. 자, 혼성주는 제조 방법, 종류, 특징, 술병 모양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통주는 역사와 특징, 지역별 전통주의 종류와 제조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비알코올성 음료는 청량음료, 영양음료, 기호음료의 종류와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책에는 별표 박스가 있고 참고 박스가 있어요. 자, 별표 박스는 시험에 나왔거나 나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외우셔야 되는 거. 자, 참고 표시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조주 실무는 몸에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냥 집에 있는 뭐 글라스나 이런 거 가지고도 계속 연습하시면 좋고요. 자, 우리 필기 시험인 경우에는 문제 중에 60%는 기출 문제에서 거의 나와요. 핵심 부분 뭐 나올 만한 문제나 기출 문제에서 나오고 20%는 이거를 응용한 문제가 나와요. 기출 문제나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응용한 문제가 나오고 20%는 정말 어려운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와요. 우리는 여기 이 80점 안에서 승부를 거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찍으시면 돼요. 20%는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아니 당황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찍으시고 넘어가세요. 우리는 이 80%에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실기시험 준비하실 때는 뒤에 있는 칵테일 카드 요거 가지고 무작위로 3개씩 선택해서 7분 안에 내가 칵테일을 완성하는지 요거를 연습하시면 된다. 그리고 실기 채점표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까지 해서 우리 시험 보는 요령 말씀드렸는데 필기시험은 뭐 아무 때나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시간 선택해서 시험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오전에 그 실기시험을 오전 시간으로 접수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왜 오전 시간에 접수하라고 하냐면, 오후가 되면 이 재료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뜻밖의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시험관이 재료 남은 상태를 보고 그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 시간에 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가는 팀이 만약에 3명씩 팀이 돼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3명마다 시험 문제가 계속 바뀌게 된다.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40가지 칵테일을 다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실기 시험은 어느 정도 운도 따라요. 그래서 좀 운이 좋게 내가 잘하는 칵테일들이 나오면 쉽게 합격하시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 못하는 칵테일이 나오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기회는 많으니까 편안하게 시험 보시면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고 나서 나오실 때 실기시험은 놀랍게도 딱 보고 나서 나오는 순간 내가 붙었구나 떨어졌구나를 아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필기시험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주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교수님 뭐 이런저런 일로 시간이 너무 없는데 어떡해요? 자, 일단은 시간이 좀 있을 때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간이 진짜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시간이 좀 충분히 있다. 한 몇 주 남아 있다. 그러면 우리 앞에부터 이 책을 꼼꼼히 읽으세요. 네, 책에 있는 내용들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꼼꼼히 잘 읽으시면서 중요한 부분, 우리 별표 되어 있는
별표 박스 중요한 부분들을 특히 더 잘 읽으시면서 이론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쪽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세요. 기출문제는 정답 먼저 보지 마시고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찍 그어두세요. 자,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자, 우리 틀린 문제들, 우리 맞은 문제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이제 틀린 문제들을 왜 틀렸나 앞에 이론을 보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틀린 문제들을 확인을 하시고 자,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이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앞에 별표 모양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있는데 줄쳐놓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 바로 다음 날이 시험 보는 날이다. 그러면 그때는 틀린 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보세요. 자, 틀린 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보는 거는 자, 찍었는데 맞았던 문제들, 내가 알고 맞았던 문제들 다시 풀어도 다시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던 문제들 다시 풀어도 또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했다고 이게 100% 맞는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문제 위주로 하루 전날 공부하시고 요체 시험장에 가져가서도 계속해서 틀린 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우리 시험 보기 직전까지 보시면 가장 효과 좋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없다. 교수님 저 며칠밖에 시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단 기출문제부터 먼저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똑같이 동그라미 찍 하면서 맞은 거 틀린 거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자, 그리고 앞에 별표 부분을 또 살펴보세요. 자, 시간이 좀 한 2, 3일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한 별표로 되어 있는 이론 부분 보시고 문제 푸시면서 동그라미 찍 해서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봤자 뭐 한 2, 3일 밖에는 걸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 위주로 공부하세요. 자, 근데 교수님 저는 이거 풀어볼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풀어볼 시간이 없으면 자, 별표 되어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별표 박스 위주로 쭉 읽으세요. 쭉 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에다가 정답 먼저 표시하시고 문제답 이렇게 해서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별표 부분 보시고 그리고 문제답 하면서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미리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자,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간이 뭐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도, 운이 좋으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이 방법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효과 있으면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